안녕하세요, 강윤배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제 투자나 사업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그냥 이것저것 좀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자란 무엇이고 투자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건 리스크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기 자본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블로그며 SNS며 유튜브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이 지식 사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나를 제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면은 사실 초기 투자 자본이 들어가진 않지만 사업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당장 망하더라도 생계가 가능한 투자라는 것을 먼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투자 후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란 돈을,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되어도 순식간에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다시 거지꼴로 되는 경우들 많이 뉴스나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인격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한탕 쳐서 부자가 되어야지, 이런 인격들은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돈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를 가지기 위해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질이라는 게 있고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질이라는 게 뭘까? 그걸 어떻게 얻어질까? 여러분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죠. 그것이 토끼를 못 잡을까봐가 아니라 그 사자의 아이덴티티, 즉 인격, 기질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사자라는 동물의 특성 자체가 그래요. 부를 가진 사람들의 기질에서 공통점을 발견한 게 이 낙관론이었고, 그것을 저도 습관화하여서 항상 생활해 봤더니 굉장히 제가 엄청난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나 투자적으로나. 비관론자들은 기회에서 고난을 보고, 낙관론자들은 고난에서 기회를 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누가 밥을 꼭꼭 씹어서 떠먹여준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준다 해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질까요? 부자들을 연구해야 되고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부자들이 쓴 책들을 정말 많이 읽어보셔야 되고,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책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예적금도 투자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간 넣어놓고 1년 뒤에 이자를 10,000원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1,000만 원을 주식 투자해서 다 까먹은 사람보다 1,001만 원을 번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주식, 부동산, P2P, 비트코인 등등 큰 맥락에서의 투자 방법들도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보게 되면 분양, 재건축, 시행, 시공, 중개, 토지 투자, 이 작은 사례수도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투자 방법들을 돈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무엇일까를 정말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명확한 사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격을 가졌다고 하면 어떠한 투자 기술이라도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명심하고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비교 분석해 봤을 땐 저는 지금 경매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들고 있는 이 부동산 경매라는 무기를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다른 무기가 올 수 있다면 교체할 수 있어요. 바꿔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게 부에 대한 인격이고 기질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유연하게 물처럼 흡수할 수 있는 게 부의 인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야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격이 체계화되면 언제든지 무기를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기본 베이스는 이 인격, 이 기질을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이 투자 방법에 대한 건 확답은 없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자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죠. 그것들을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투자라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진입 장벽. 내가 언제 시작할 수 있나? 내가 당장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2억 이상 갖고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나에게 알맞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금의 유동성.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한번 투자해서 300%, 400% 수익률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현되려면 5년, 10년, 20년이 지나야 되는 투자라고 하면 자본의 유동성이 없겠죠. 한번 묵혀놓고 오래 가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금의 유동성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투자의 효율성. 이 효율성 굉장히 중요한데 리스크와도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내가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일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집중하고 투자해야 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왜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크게 나오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리스크. 가장 본질적인 거. 여러분들은 재산을 지키면서 불려야 합니다. 이 불려가는 것보다 까먹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면 그것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진입 장벽, 유동성, 효율성, 리스크, 이거에 맞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판단을 해서 경매라는 것을 선택을 한 거고요. 인풋 대비 아웃풋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해요. 엄청난 공부를 하고 엄청난 상상을 항상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24시간 저는 연구를 해요, 항상. 자,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IMF와 국제금융위기를 지나 지금까지 갖고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30년 전 부동산 가격과 지금 한 40배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해요. 강남의 아파트들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 그땐 다 주웠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건 나도 안다. 추후에 일어난 사건을 무슨 점쟁이인 것 마냥 얘기하는 걸 누가 못하냐? 저는 결과론자가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배울 뿐이고요. 모든 대기업이 왜 인문학을 중요시하겠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가치겠죠. 자, 이것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입니다. 핵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현재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도 이미 지나가서 과거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즉 불과 10초 전에 일어난 일도 과거라는 얘기예요. 제 영상을 지금 몇 분간의 영상을 보면서 이 1, 2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라고 하면 그 1, 2분에는 여러분들 과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결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그리고 과거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고요. 집착합니다. 저 어떻게 200년 전에도 경제학자들이 이 경제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삶의 방식이 다른데도 말이죠. 이 농민들이 곡식을 재배하고 판매하고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고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회의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스승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들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스승이 없다면 혼자 굉장히 힘듭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독학이라는 것도 독학을 하기 위한 교재, 영상, 연필 만들어준 사람, 내가 공부할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준 사람의 도움을 우린 모두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흡수하여서 비교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게 부자가 되기 위한 인격입니다. 한탕 쳐서 크게 벌려고 하는 것은요, 부자의 인격이 아닙니다, 절대. 제가 이 부를 갖출 수 있는 기술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부의 인격이 없으면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인 어도비의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도요, 20년 된 컴퓨터에선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체제의 문제예요. 그 운영 체제를 매일 갈고 닦아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교육에서 무의식을 갈고 닦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무의식은 우리의 뇌의 90%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오늘 뭔 일을 했지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오늘 뭔 일을 했지라고 의식하게 되면 몇십 가지도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스승이 필요한 이유는 그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 스승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 그 스승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탑재된다는 겁니다. 스며들 것입니다. TV 드라마에서 보면 멋있는 드라마의 배우들 나오죠. 그가 하는 행동과 말투와 스타일이 엄청나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연예인들의 카메라 마사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뷔할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메라 마사지를 통해서 더 멋있어지고 더 이뻐지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걸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카메라가 직접 진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죠. 그 연예계 생활에 들어가면서 내가 저 멋있는 연예인들, 저 이쁜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고, 스타일링,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각도, 어떤 각도로 서 있는지, 어떻게 밥을 먹는지 나도 따라 해보고, 그게 무의식 속에 탑재되어서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저런 멋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강력한 힘을 무시하게 되면 나는 매번 가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왜? 안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일주일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3명을
놓고 보면 자기의 거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스맨들을 주변에 두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에요. 상처받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자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저 부자들은 무언가 재산을 물려받은 게 있거나 어떠한 꼼수를 써서 정경유착을 일으켰다든지 무슨 뭔가를 다 해서 나쁜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들이 그런 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들을 꼼꼼히 찾아보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연구하게 되고요, 그 분야의 스승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보는 안목까지 생기죠.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게 되면 사업과 투자에서 굉장히 유리한 장점으로 끌고 가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경매와 그리고 하고 있는 교육 사업과 이 투자는요, 어떠한 아이템을 제작해서 만들고 그 과정들에서 시장 조사하고 직원들을 다루고 거래처를 만나고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이 모든 전부들이 내 인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비교 분석하는 이 투자나 사업과 이런 것들을 내 몸에 탑재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딱 3번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어떠한 회사를, 어떠한 주식을 살까요? 엄청나게 고민하시겠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엄청난 고뇌에 빠지실 겁니다. 근데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 주식 3번 사는 것보다 더 고뇌를 해보지 않으면요, 어떠한 사업과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성공의 기준이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능하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 더 돈 많은 사람, 더 멋있는 사람 세상에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들처럼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요, 저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을 좀 돌이켜보면, 투자를 하기 위해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판단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 거고,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그 4가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판단해보고, 아,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스승을 만나야 하고, 가장 첫 번째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인격을 먼저 갖추셔야 되는데, 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버에 뭐 하나만 검색해보면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기술을 오픈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최적화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스승들을 보면서 나의 부에 대한 인격을 먼저 갖추시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전부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또 비판적인 사고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되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항상 연구해보고 공부하셔서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부를 가진 인격, 즉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부자가 되실 수 있으시고, 저도 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